여러분, 잠깐 멈춰 주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마음 한켠에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딱 꼬집어 말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그 감각.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분명히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드는데 왜 이렇게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는지, 왜 돈이 생기면 반드시 써야 할 곳이 먼저 생겨버리는지,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집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분들의 재물운을 살피고 그분들의 삶의 흐름을 읽어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 항상 돈이 새는 것 같은 분들 대부분은 게으르거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의 집 안에서 재물의 기운이 막혀 있었습니다. 흐름 자체가 끊겨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막힌 흐름을 뚫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냉장고 위에 물건 하나를 올려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월 22일이라는 날이 중요합니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특별한 날의 에너지를 느낀 적이 손에 꼽힙니다. 오늘은 우주의 에너지가 여러 겹으로 겹치는 날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처음부터 함께 가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왜 이토록 특별한지부터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냥 좋은 날이라고 막연하게 말하는 것은 제 방식이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이유를 먼저 드립니다. 이유를 알아야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행동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6월 22일이라는 날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이라는 숫자입니다.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오행에서 사는 사방습항, 즉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서 기운이 모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이라는 숫자 자체를 보면 같은 숫자가 나란히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거울 숫자라고 부릅니다. 거울 앞에 서면 제 모습이 2배가 되듯이 오늘 여러분이 우주를 향해 내보내는 마음과 행동은 2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떠난 의욕가 2배, 준비된 마음이 2배, 올바른 행동이 2배, 오늘은 씨앗 하나가 2개로 불어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날짜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6월 22일은 하지 샤츠 바로 다음 날입니다. 여러분, 하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년 중에서 낮이 가장 긴 날입니다. 태양의 기운, 즉 양지 영기가 절정에 이르는 날입니다. 그런데 옛 어른들이 하지를 무서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기가 극에 달하면 그 다음 순간부터는 음기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최고조에서 전환이 일어날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의 문이 가장 크게 열립니다. 저가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 이후 사흘은 복이 가장 잘 붙는 때라고, 땅이 가장 깊이 받아들이는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오늘 6월 22일은 바로 그 하지 직후에 해당합니다. 가장 깊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때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테슬라가 한 말이 있습니다. 3, 6, 9의 비밀을 알면 우주의 열쇠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3과 6과 9는 우주의 핵심 숫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고전, 하도 낙서, 고토로 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일생수,天이 성쇠, 지육 성지, 기역정주. 하늘의 일이 물의 기운을 갖고 땅의 육이 그것을 완성한다는 말입니다. 6이라는 숫자는 재물의 기운이 현실 세계에서 완성되고 쌓이는 숫자입니다. 오늘 날짜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2에 2 더하기 2는 4입니다. 거기에 6월을 곱하면 24입니다. 2 더하기 4는 6입니다. 어떻게 계산해도 오늘은 6으로 돌아옵니다. 우주가 오늘 하나의 메시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기운이 완성되는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숫자 놀이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주는 숫자로 말합니다. 계절로 말합니다. 기운의 흐름으로 말합니다. 귀 기울여 듣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언어로 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냉장고인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냉장고를 그냥 음식 보관함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한 집안이 부유한지 아닌지를 알려면 무엇을 보면 됐을까요? 쌀독을 보면 됐습니다. 쌀독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집은 안정되고 번영하는 집이었습니다. 쌀독이 비어 있으면 그 집은 어려운 집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쌀독은 무엇입니까? 바로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는 그 집 살림의 풍요로움과 부족함을 가장 직접적으로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오행으로 보면 냉장고는 금에 속합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차갑고 물건을 보존하고 저장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오행에서 금은 수를 낳습니다. 그리고 수는 재물을 상징합니다. 냉장고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재물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장치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가득 차 있거나 오래된 냄새가 배어 있거나 정리되지 않은 채 복잡하게 뒤엉켜 있으면 재물의 기운도 함께 막힙니다. 저가 방문했던 집들 중에서 돈 걱정이 끊이지 않는 집들의 냉장고를 보면 한결같이 비슷했습니다. 복잡하고 낡고 무언가가 오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항상 풍요로운 집들의 냉장고는 달랐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신선한 것들이 가득하고 공간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여러분 집의 재물 창고입니다. 이것을 먼저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그렇다면 냉장고 위는 어떻습니까? 냉장고의 상단, 위면은 그 집의 재물 창고 위에 해당합니다. 풍수에서 위산은 하늘과 통하는 방향입니다. 재물의 기운을 하늘로부터 끌어당기는 방향입니다. 냉장고 위에 무언가를 올려두는 것은 그 집의 재물 창고 위에 하늘을 향한 안테나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말씀드릴 때가 왔습니다. 냉장고 위에 올려두어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붉은 봉투 하나에 1원짜리 동전 6개를 넣은 것입니다. 잠깐 웃지 마십시오.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 단순해 보이는 물건 안에 수천 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것을 스님께 배웠을 때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겨우 이것이냐고. 그런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단순하다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우주의 원리는 본래 단순하다고. 왜 6개의 동전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도낙서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천이생수, 해미성쇠, 지육성지디, 멱청즈. 하늘의 일이 물의 기운을 낳고 땅의 육이 그것을 완성한다. 재물은 물의 기운입니다. 흐르고 모이고 낮은 곳으로 흘러드는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은 그 기운이 시작되는 씨앗이고 육은 그 씨앗이 현실에서 진짜 재물로 완성되는 숫자입니다. 5개도 아닙니다. 8개도 아닙니다. 반드시 6개여야 합니다. 6이라는 숫자가 이 조합에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1원짜리 동전을 써야 하는가? 천일생수의 1을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원은 모든 돈의 시작점입니다. 1,000원도 만원도 모두 1원에서 시작합니다. 만물의 시작인 일에 기운을 담은 동전 6개. 이것은 1과 6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천텐의 기운인 1과 지디의 기운인 6이 하나의 봉투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50원짜리를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50원의 5라는 숫자는 우행에서 토에 해당합니다. 흙입니다. 그런데 토는 수를 막습니다. 흙이 물길을 막아버리는 것처럼 재물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재물 창고 위에 흙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100원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1원짜리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붉은 봉투에 넣어야 하는가? 동전 6개를 그냥 냉장고 위에 흩어놓으면 안 됩니다. 기운이 흩어져 버립니다. 봉투는 결계의 제재입니다. 안에 담긴 기운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가두는 봉인입니다. 그리고 봉투를 완전히 접어서 봉해야 합니다. 반쯤 열린 봉투는 소용없습니다. 왜 붉은색이어야 하는가? 붉은색은 동양에서 수천 년 동안 경사와 축복의 색이었습니다. 혼례에도 생일에도 새해에도 붉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붉은색은 나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색입니다. 냉장고 위에 붉은 봉투를 올려두는 것은 재물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신호를 하늘을 향해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동전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넣는 행위 자체가 이 가정의 재물의 씨앗을 제 손으로 심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선언을 듣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선언을 듣습니다.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올려두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막힌 하수구에 새물을 부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먼저 막힌 것을 뚫어야 합니다. 냉장고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부터 전부 꺼내십시오. 오래된 소스, 잊혀진 반찬, 유통기한을 한참 넘긴 음식들, 이것들은 재물창고 안에 쌓인 운기입니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버리는 것이 아깝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낡고 썩은 것을 붙잡고 있는 손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비워야 채워집니다. 다음으로 소금물로 냉장고 내부를 깨끗이 닦아주십시오. 소금은 정화의 상징입니다. 오래전부터 부정한 기운을 쫓고 공간을 정화하는 데 사용해 왔습니다. 따뜻한 물에 소금을 조금 녹여 행주를 적시고 냉장고 내부 구석구석을 닦아주십시오. 냄새가 배어있는 곳도 꼼꼼히 닦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신선한 채소나 과일 몇 가지를 넣어두십시오. 살아있는 기운, 생기생애를 냉장고 안에 담는 것입니다. 많을 필요 없습니다. 사과 하나, 당근 2개, 신선한 채소 한 묶음이면 충분합니다. 생명의 기운이 담긴 음식이 재물창고를 채우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재물창고가 준비되었습니다. 동전을 준비하겠습니다. 새 동전이 가장 좋습니다. 은행에 가시면 새 동전으로 바꿔주십니다. 만약 새 동전을 구하기 어려우시다면 갖고 계신 1원짜리 동전을 소금물에 담갔다가 꺼내 햇빛에 말려주십시오.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닦아주십시오. 빛나는 금속은 금등의 기운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동전 6개를 붉은 봉투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봉투의 입구를 단단히 접어 완전히 봉하십시오.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 더 확실히 봉해도 됩니다. 기운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닫혀 있어야 합니다. 이제 냉장고 위에 올려두겠습니다. 냉장고 윗면에서도 가장 안쪽, 뒤쪽 벽에 가장 가까운 모서리에 놓으십시오. 이 위치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풍수에서 가장 깊숙한 곳, 가장 안쪽이 기운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곳보다 깊숙이 감춰진 곳에 귀한 것이 있습니다. 산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맑은 샘이 있고 바다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귀한 것이 있습니다. 올려두시면 다시는 손으로 옮기지 마십시오. 한번 자리를 잡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기운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꾸 움직이면 기운이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씩 새 것으로 바꿔주십시오. 음력 정월 초 하루에서 보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한 해의 기운이 새로 시작되는 그 시기에 새 동전과 새 봉투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재주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올 6월 22일이라는 특별한 날에 이것을 올려두는 것과 아무 날이나 올려두는 것은 다릅니다. 저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은 사지 직후 우주의 에너지가 가장 크게 열려있는 날입니다. 오늘 심는 씨앗이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봉투를 올려두셨나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씨앗을 심었으면 물을 주어야 합니다. 씨앗만 심고 물을 주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물을 주는 행위, 그것이 바로 369 의식입니다. 봉투를 올려두신 직후에 이것을 해 주십시오. 먼저 오른손을 냉장고 윗면에 가만히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혹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3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재물의 흐름을 열겠습니다. 3번입니다. 왜 3번인가? 3은 시작과 중간과 끝, 천지인 텐디른의 숫자입니다. 3번 선언한다는 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 모두에게 동시에 의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6번 쉬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마음속으로 재물의 기운이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그려보십시오. 넉넉하고 풍요로운 흐름이 집의 문으로 들어와 냉장고 위에 봉투로 스며드는 모습을 숨을 내쉴 때는 그동안 막혀있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긴장과 걱정이 함께 빠져나가는 것을 6번입니다. 6이라는 재물 완성의 숫자에 맞춥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뜨지 말고 9초, 9초 동안 가만히 서 계십시오. 완전한 침묵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생각도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그 9초 동안 우주는 여러분의 의도를 가장 깊은 주파수에 새깁니다. 3번의 선언, 6번의 호흡, 9초의 침묵, 이것이 369 의식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씨앗에 주는 첫 번째 물입니다. 테슬라는 말했습니다. 우주에는 우연이 없다고. 저는 이 말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준비에 맞는 정보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이제 오늘 조심하셔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잘못된 행동의 영향이 평소보다 큽니다. 좋은 씨앗을 심었다면 그 씨앗이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돈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항상 가난해. 어차피 돈이 안 모여. 나는 복이 없어. 이런 말들. 평소에도 좋지 않지만 오늘 같은 날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은 선언입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돈을 빌리거나 빚을 독촉하는 일도 피하십시오. 옛 어른들은 좋은 날에 돈의 흐름을 끊지 말라 하셨습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날에 돈의 흐름을 건드리면 그 흐름이 뒤엉킵니다. 냉장고 문을 이유 없이
자꾸 열지 마십시오. 재물 창고가 계속 열려 있으면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한 번에 꺼내고 닫으십시오. 냉장고 위에 봉투를 올려두셨다면 더욱 그 창고를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냉장고 위에 조화석화나 플라스틱 장식을 올려두지 마십시오. 조화는 생명 없는 꽃입니다. 죽은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은 화호의 기운을 담고 있어 금진을 극합니다. 재물 창고 위에 재물의 기운을 녹이는 물건을 올려두는 셈입니다. 오늘 집안에서 큰 소리로 다투지 마십시오. 부와 부호의 기운은 집안의 에너지 흐름을 흩뜨립니다. 아까 369 의식으로 만들어 놓은 고요한 주파수를 깨뜨립니다. 의견 차이가 있으시더라도 오늘만큼은 낮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대화하십시오. 음식을 함부로 버리거나 낭비하지 마십시오. 옛말에 음식을 버리면 복도 버린다고 했습니다. 음식은 삶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품위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다루는 마음은 재물을 대하는 마음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을 드리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짧은 안부 전화 하나면 충분합니다. 효도는 재물을 오래 붙잡아두는 가장 강한 덕의 에너지입니다. 저는 수십 년을 살면서 이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집에서는 재물운이 오래도록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덕도이 쌓이면 복부이 따라온다는 오래된 진리입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없을 때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청난 비밀을 알려드린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을 내려온 지혜를 전해드린 것입니다. 붉은 봉투에 동전 6개를 넣어 냉장고 위에 올려두는 일, 냉장고를 깨끗이 정리하고 신선한 것을 채워두는 일, 369 의식으로 마음을 담아 선언하는 일, 오늘 하루 말과 마음을 고르게 다스리는 일, 부모님께 따뜻한 전화 한 통을 드리는 일, 이것들은 모두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는 것, 흐름을 막는 것을 치우고 좋은 기운을 담을 공간을 만들고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사람에게 온다는 것. 저는 풍수를 오래 공부했습니다. 많은 집을 보았고 많은 분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풍수는 결국 삶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공간을 정돈하면 마음도 정돈됩니다. 마음이 정돈되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의 시작점을 모아드리는 것이 저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6월 22일은 그 시작점으로 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입니다. 아직 직후에 열린 기운, 20이라는 거울 숫자의 파동, 6으로 귀결되는 재물 완성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모인 날입니다. 이 날을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기쁩니다. 씨앗을 심었으면 이제 기다리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먼저 뿌리를 내립니다. 싹이 올라오기 전에 먼저 뿌리가 깊어집니다. 겉으로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땅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 재물은 아무 데서나 오지 않습니다. 성실한 일상의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에서 열립니다. 풍수는 그 나무가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열매를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막혀있던 흐름을 바꾸겠다는 결단,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겠다는 결단, 그 결단은 언제나 하늘에 기록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돈이 어디론가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며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중심이 됩니다. 재물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 공간을 정돈하고 마음을 고르게 하고 감사한 손으로 받을 준비가 된 사람, 그 사람에게 풍요가 찾아오는 것은 우주의 오래된 약속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어느 작은 귀퉁이에서라도 뿌리를 내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계절의 에너지, 공간의 기운, 오래된 지혜가 현대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 그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는 늘 기쁩니다. 혼자 읽고 혼자 간직하기보다 나누면 기운이 더 커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소중한 분에게 전해주시면 그 전해주는 마음 자체가 이미 덕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의 6월이 그리고 이 여름이 그리고 남은 모든 계절이 풍요롭고 고요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